1.1kg짜리 노트북에 데스크탑급 CPU를 박을 상상을 하는 것부터가 대륙의 기상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한성컴퓨터의 신형 14인치 울트라북 언더케이지 TFX 4470H의 성능, 벤치마크, 게이밍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선 쿨링팬에 합판이 갈린다느니 키보드가 불룩 튀어나왔다느니 하는 건 신경쓰지 않고 노트북의 성능 위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한성이 이번에 라이젠 르노아를 탑재해 출시한 노트북은 15.6인치 올데이론과 14인치 언더케이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이고 각각 라이젠 5 4600H 헥사코어, 라이젠 7 4800H 옥타코어 두 가지 CPU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중국 칭화통팡제 배어본입니다. 전 14인치 언더케이지 4800H 모델을 구매했는데요. CPU 차이에 더해서 램도 2배, SSD도 2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16만원의 가격 차이를 감수하고 더 상위 모델로 왔습니다. 7나노 공정 8코어 16스레드라는 고성능 CPU와 베가 7 내장 그래픽, 16기가 듀얼 채널 DDR4 3200MHz 램, 500기가 디램리스 NVMe SSD를 탑재하고 있고 14인치 풀 HD 350니트 sRGB 98% 논글레어 디스플레이, 46.7Wh 배터리, 인텔 AX200 랜카드, 1.1kg의 무게를 스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스펙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죠? 그러면 바로 벤치마크로 넘어가겠습니다. 4800H라는 고성능 CPU의 성능을 과연 이 작은 노트북이 잘 뽑아줄 수 있을지, 그리고 별도의 GPU가 달려있지 않는데 그래픽 성능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TFX 컨트롤 센터에서 기본 모드로 설정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우선 CPU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네벤치 R20입니다. 초반에 CPU가 잠깐 65W까지 전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 확인되었고 약 54W 정도의 전력을 유지하며 3.6에서 3.71GHz의 클럭을 유지하였습니다. 예상보다도 높은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온도는 최대 84.5, 유지온도 83도 정도로 측정되어 생각보다 온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노트북이 ASUS G14보다도 더 나은 전력과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점수는 4225점으로 측정되어 4800H의 성능을 완전히 다 뽑아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수만 따지면 데스크탑용 라이젠 5 3600 이상의 점수를 보여주죠. G14의 4800HS보다 더 뛰어난 결과였으며 단순 CPU 파워만 보면 최상급의 결과죠. 다음으로 긱벤치입니다. 긱벤치 싱글코어 1182, 멀티코어 7792점으로 측정되어 긱벤치 역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대표적인 테스트용 파일인 블렌더 BMW 파일을 CPU 렌더링 하는데 단 3분 26초가 소요되어 일관되게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에서는 총점 5396점으로 여기서도 G14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저전력 울트라북과 비교해서 일상적인 성능에서도 더 빠릿빠릿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D마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총점 3367, 그래픽 3664, 피직스 2936점으로 측정되었고 스위프트3의 베가 7 내장 그래픽보다 조금 더 빠른 결과를 보여주었고 점수 자체만 놓고 보면 MX250 그래픽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피직스 점수의 경우 인텔의 옥타코어 CPU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고요. 타임스파이 점수 역시 스위프트3보다 살짝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저번에도 따로 영상까지 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어 프로는 AMD 내장 그래픽을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색 보정만 시행한 4K 시퀀스를 타임라인에서 재생시켜 보았는데요. 외장 그래픽을 사용한 G14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부드럽게 재생되는 반면 언더케이지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끊깁니다. 인코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분 52초 길이의 4K 시퀀스를 유튜브 4K 프리셋으로 인코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3분 20초가 소요되어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G14보다 10배 이상 느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는 최신 버전인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 노트북을 프리미어 프로 용도로 구매하려고 한다면 극구 말리고 싶네요. 어도비가 금방 최적화해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은 어도비를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대응이 느린데요. 어차피 대부분의 프리미어 프로 유저들은 CPU는 AMD를 사용하더라도 그래픽은 엔비디아를 사용하고 있을 테니까 이쪽엔 신경도 안 쓸걸요? 프리미어 프로 말고 요새 많이들 사용하시는 다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도 테스트해봤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 유료 버전은 GPU 하드웨어 인코딩과 디코딩을 지원하지만 무료 버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무료 버전에서는 GPU의 사용에 여러가지로 제약이 걸립니다. 유료 버전인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는
그래픽카드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무료 버전 다빈치 리졸브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소리죠. 따라서 4800H의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 언더케이지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만합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약 4분 50초 길이의 4K 시퀀스를 만들고 컬러 탭에서 럿을 적용한 다음 유튜브 4K 프리셋으로 렌더링했을 때 약 5분 57초가 걸렸습니다. 당연히 유료 버전 사용하고 좋은 GPU를 사용하면 훨씬 더 쾌적한 편집을 할 수 있겠지만 4800H 내장 그래픽으로도 다빈치 리졸브는 어느 정도 쓸만하겠습니다. SSD는 디램 리스트인 웨스턴 디지털 블루 SN550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가격대 노트북에서 디램 리스트가 들어간다고 문제 삼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속도도 느린 SSD는 아니고요. 다음으로 몇 가지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최고 옵션 사용자 지정 게임 보전에서 100프레임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게임에서도 플레이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발로란트의 경우 훈련장에서 스킬 난세스 기준으로 최하업 평균 133프레임, 최상업 평균 55프레임을 확인되어 스위프트 3 4700U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배틀로얄 게임인 에이펙스 레전드의 경우 최하업 기준으로 훈련장에서 평균 30프레임대, 연막탄 같은 효과를 사용했을 때는 20프레임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1% 하위 프레임이 20프레임 아래로 떨어져 사실상 게임을 실행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문명 6의 경우 게임 내장 벤치마크를 확인해보았고 중업에서 평균 프레임 49프레임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플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GTA5의 경우 이전 갤럭시북 이온이나 스위프트3의 테스트에 사용했던 옵션으로 테스트해보았고 해상도는 풀 HD, 옵션 세팅은 대충 중하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장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가장 실제 게임 플레이와 비슷한 마지막 자동차 씬의 프레임을 측정하였고 평균 68프레임, 1% 하위 37프레임으로 어느 정도 플레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모든 게임 시 발열은 보통 60에서 70도대를 기록하여 걱정할 만큼의 발열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배터리의 용량은 46.7Wh로 크지 않았습니다. AMD 설정의 Very Bright는 끄고 밝기 50%, 음량 30%, 풀 HD 60fps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시청하였을 때 6시간 정도 배터리가 버텨줍니다. 전력 소모가 큰 HCPU를 탑재해서 배터리 타임이 짧을 거란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경우 르누아르는 U나 H나 비슷한 전력 소모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사양 작업 시에는 물론 HCPU 쪽이 배터리 타임이 짧겠죠. GTA5 화면 밝기 100%로 플레이 시 1시간 정도밖에 배터리가 버텨주지 못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언더케이지는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때문에 4800H의 성능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노트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가 다른 문제를 만들지언정 CPU의 성능이나 발열 등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별도의 GPU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이 노트북의 용도가 다소 한정되는 면이 있지만 CPU 성능만 놓고 본다면 데스크탑 CPU급의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가벼운 작업에서는 배터리도 제법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여러모로 통팡의 설계는 적어도 발열을 처리하고 성능을 뽑는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노트북은 절대 스펙과 벤치마크가 다가 아니죠. 다음에는 과연 이 노트북이 종합적으로 돈값을 하는 놈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